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두 가지 점수 산정 방식을 통해서 매년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입시 결과를 함께 공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두 대학의 실질적인 지원군과 합격군이 많이 다른 만큼 서울 캠퍼스를 중심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니까 이 점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번 컨텐츠 역시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쪼개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 이원학 캠퍼스인 양 캠퍼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통번역 대학을 비롯해서 국제지역 대학의 몇몇 전공들을 2023학년도부터 모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한 앞선 조치의 후속 조치로서 통번역 대학의 몇몇 전공들을 2024학년도부터도 모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024, 2023학년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입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고교별 추천 인원의 캠퍼스별 분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기준 변경, 그리고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 강화 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 당시 아주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대학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비교적 소소한 변화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입학처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인데, 위에서 언급했던 몇몇 주요 변경 사항과 더불어서 이원학 캠퍼스라는 캠퍼스별 정체성에 맞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 야심차게 신설 및 증원한 전공들과 폐지한 전공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소속 통번역 대학 내 모집단위 등 서울 캠퍼스와 정체성이 비슷한 모집단위 지원 및 입학, 그리고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한 뒤에 서울 캠퍼스로 전과 및 편입이라는 기똥찬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을 종종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부터도 어려웠거니와 2024학년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 서울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대로 인문 어문 계열의 집중을,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는 글로벌 캠퍼스대로 자연 이공 계열에 집중을 하겠다는 면모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소속 모집 단위들의 폐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어서 입시 지원 전략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점은, 오늘의 컨텐츠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중앙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가이드 책자 내에 전형 통계 자료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입결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인원 없이 경쟁률, 충원율 등의 비율 정보만 알려주고 있어서 석소장이 메이저 리서치 포맷에 맞게 모두 다 계산을 해서 인원을 기입해 두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를 살피다 보면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내 수치가 다르거나,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내에는 평균으로 기재된 지표들이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에는 50% 컷 지표로 구분되어 있는 등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 각각 석소장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들 때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보다는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의 신뢰도가 더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들로 일괄적으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입결 자료 역시 모두 출처를 표기해 두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각 자료별 공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해당 전형의 3개년 변화비교 자료입니다.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는 2022학년도까지 비교과 출결봉사 10%가 적용이 되었지만 2023학년도부터 순수 교과 100%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또한 2024학년도에 들어서 캠퍼스 구분 없이 20명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던 고교별 추천 인원이 각 캠퍼스별로 10명씩 제한되었다는 점이 주된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2학년도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당 비교과 출결봉사 10%가 싹 다 만점 처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전형구서 관점에서는 표면적인 변경 사항이 크게 없고, 고교별 추천 인원의 캠퍼스별 제한 신설 사항만 주된 변경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상개년 수능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글로벌 캠퍼스가 2022학년도 당시에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23학년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서울 캠퍼스는 3년간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치고는 낮은 국수형 탐구 4과 중 2개의 영역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별로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석 소장이 해당 전형에 골 때린 점수 산출 방식을 도입한 2022학년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관련 콘텐츠에서 꾸준히 외치고 있다시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 전형에서 느껴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의도 자체가 다른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할 정도로 이 과목도 잘하고 저 과목도 잘하는 학생들은 오면은 정말로 좋은데 거의 없어서 애초에 원하지도 않는다. 등급 환산 점수를 통해서 평가했을 때 압도적으로 등급이 높음에도 우리 학교만 합격해서 어쩔 수 없는 학생, 혹은 원점수 환산 점수를 통해 평가했을 때 원점수가 대부분 90점 이상의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학교 측에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이상하게 한 탓에 노력 대비 등급이 나오지 않은 학생, 둘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기준 해당 전형의 점수 계산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한 환산점수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과 다르게 해당 전형의 경우 내신 등급을 기반으로 한 환산점수 시스템과 원점수를 기반으로 한 환산점수 시스템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방식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요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대부분의 다른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성립하는 정량적으로 더 높은 내신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더 높은 환산 점수를 받는다라는 대전제가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늬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사실 교과평가에 적용되는 과목의 내신 등급이 더 높으면 그 격차가 좁든 크든 더 높은 환산 점수를 받게 되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본 전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취득했어도 전체 내신 성적은 2등급 후반대가 나올 정도로 시험 난이도 조절을 막장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존재한다면 해당 학교의 전교 1등부터 2등급 후반대까지의 학생들 모두가 해당 전형의 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전과목 1.00 등급을 기록한 2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 소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열심히 공부해서 95점을 받아 놓았더니 학교에서 난이도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너도 나도 95점을 받아서 3등급을 받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전형을 설계해 놓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어차피 다른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중복 합격해서 다른 학교로 탈주할 가능성이 높은 순수한 고내신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소속 고등학교라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이 낮게 나온 준상위권 학생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게 설계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해당 평가 방식을 도입한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국내의 주요 33개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해당 전형에서만 외고 국제고 출신 합격자 26명, 학생부 교과 전형 등록 인원 중 7.34%가 발생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고내신이 아니더라도 원점수가 높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전형 플러스, 다만 고내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전형 설계가 반대로 작용해서 역전 현상이 생겨 위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플러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내신 등급이 아니라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를 직접 산출해보고 높게 산출된 점수를 기반으로 지원할 모집 단위의 경향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는 최종 등록자 환산 기준 70% 컷만을,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에는 최종 등록자 환산 점수 기준 50% 컷도 공개를 하고 있어서 두 자료를 모두 취합을 해두었고요. 편차 지표는 50% 컷에서 70% 컷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다시피 편차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오밀조밀하게 입결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모집단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각 캠퍼스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높은 모집단위부터 순서대로 정렬을 해본 자료입니다. 사실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대학교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를 생각을 했을 때 또한 최소 3합6에서 8을 요구하는 인근 네임밸류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을 고려했을 때 2합 4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캠퍼스에서 적어도 22%에서 많게는 68.6%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300점 만점인 교과 환산 점수 기준 296점 이상인 학생이라면 인기 메이저 전공을 제외하고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볼만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번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만점이 200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말씀드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는 198명 모집에 2,910명이 지원해서 1,534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였는데 2024학년도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는 198명 모집에 2,156명이 지원을 해서 1,276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양의 연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이 300명 정도나 줄었잖아. 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채우면 혹시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원 인원을 기준으로 고려하면은 52.71%에서 59.18%로 오히려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소장의 경험을 근거 삼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채울 만한 학생이라면 두 가지 평가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괜히 합불이 뒤집힐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컴팩트한 다른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려고 하는 상황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해당 전형을 노리려 하는 원점수 강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까 각 지표별 의미도 엄청 다양한데요.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읽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블로그에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2022학년도 기준 출결 10% 추가열이 270점 만점인 대학 어디가 기준 자료에 그냥 지원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된 당시에 비교과 출결 봉사 10%에 30점을 더한 점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표들의 의미는 훨씬 간단해지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학년도의 경우 비교과 출결 봉사 10%의 영향력이 아예 사라져서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자료가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다른 대학교들처럼 내신 등급이라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으면 몰라도 환산 점수만 떡하니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자료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자료의 출처도 많다 보니 나아가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지표들도 많다 보니까 설명사항들이 많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2개년 2개월 비교라는 관점에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 지표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둔 지표들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그리고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계산했다는 의미인데요. 출처별로 만점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환산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경향성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자료이니까 각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들어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이결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상하시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각 캠퍼스별로 최종 등록자 환산 점수 입학처 기준 70% 컷을 순서대로 정렬을 한 자료입니다. 모집 인원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따라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해당 전형의 정성평가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의 연도 모두 상위권에 존재하는 모집 단위는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하니까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총점이 3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변화한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전형 요소를 고려해서 입결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2023학년도 기준 점수 산정 방식인데요. 학생 학부님들께서 위에 입결 자료를 토대로 수시 지원 전략을 고려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총점이 300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변경된다는 점과 진로 선택 과목도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진로 선택 과목 등급 환산 점수의 경우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A등급이 1등급, B등급이 2등급, C등급이 3등급에 부합하는 점수라 계산하기가 비교적 간단하고요. 실제로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최소 B등급 이상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총점이 300점 만점에서 200점으로 변경된다는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구간별 환산 점수를 고려했을 때 200점 만점 기준 환산 점수에 1.5를 곱하면 300점 만점 기준 환산 점수로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3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등급 구간 혹은 원점수 구간마다 환산 점수 산정 방식이 제각각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점 비율에 따라서 3분의 2 토막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해당 전형의 상개년 등급 및 원점수 기반 환산 점수 시스템을 요약을 해본 자료인데 2024학년도 각 구간별 환산 점수를 X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3학년도는 1.5X가 되고 2022학년도는 1.5X-30으로 산출되고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 평가 반영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인 양상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2023학년도 환산 점수를 1.5로 나누면 2024학년도 환산 점수 시스템에 맞는 환산 점수가 2022학년도 환산 점수에 30을 더하고 1.5로 나누면 2024학년도 환산 점수 시스템에 맞는 환산 점수가 산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 전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원 비교과 출결 봉사 10%에서 만점인 30점을 받은 상황이라 정말로 저러한 연상 과정만 거치면 2023, 2022학년도 입결을 2024학년도 환산 점수 시스템에 맞춰서 깔끔하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석 소장이 방금 말씀드린 연상 과정을 거쳐서 2023, 2022학년도 입결 자료를 모두 2024학년도 환산 점수 시스템에 맞추어서 200점 만점으로 변형을 해본 자료입니다. 엄애와 인매는 각각 대학 어디가 자료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석 소장이 연산을 했다는 뜻인데요. 전반적으로 2023, 2022학년도 자료보다 촘촘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찌어찌 2024학년도 환산 점수 시스템에 맞춰서 점수 계산은 했는데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만점 기준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네,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또한 해당 자료가 사실상 2024학년도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모집 단위별 배치표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오늘의 컨텐츠를 살피신 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올바르고도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석 소장이 2개년의 입결을 토대로 300점 만점에 296점 이상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채운다는 전제 아래에 웬만한 모집 단위들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만점 점수 단위가 200점 만점으로 변경되면서 296점이라는 경계 점수 역시 196점에서 197점 정도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해당 전형으로 합격했던 2023학년도 합격자들의 성적을 토대로 점수를 변환을 해보았을 때 최초 합격, 충원 합격인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는 저 정도의 점수 계산선이 산출되기도 했고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선은 아니고 최소 저 정도는 넘겨야 합격을 기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부디 혼란스러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